예,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황홍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또그 대학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총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사 개요는 의견 수렴 우수 사례 발굴을 했고요. 58개 대학에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3주기 진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라 이렇게 생략을 하겠는데요. 다만 교육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3주기 진단 관련해서 자율혁신 계획서 그 작성이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걸 좀 간소화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R&D 및 사업비 간접비 관련입니다. 고등교육 재정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기존 R&D와 기존의 정부 사업비에서 간접비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고 또 그 간접비를 대학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 설립 운영 규정상 4대 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과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후생 복지 시설인데요. 살펴보니까 대학 설립 운영 규정상의 교사의 지원 시설에 지금 강당, 실습공장, 학생 기숙사 그 부대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식당, 매점, 이렇게 자판기, 체육시설, 교직원 기숙사나 수련 시설 이것을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과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 초과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미 초과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이제 초과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는데 이 교육부에서는 이제 교비로 조성된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는 수익용 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 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또 이제 자율적인 학과 구조 조정을 할 때 이제 교원 확보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자체적인 구조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캠퍼스 이제 추가 확장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 교지의 확보율이 100%가 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사 확보율 여건이 개선이 되면 교지 캠퍼스 설치 확대를 허용해 둬야 된다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역시 4대 요건 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교원 확보율의 이제 강사의 법적 지위가 교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제 강사도 교원 확보율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게 설립 운영 규정상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 운영 관련해서 교육대학에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설치가 수도권에만 허용이 되고 있는데 비수도권 교대에 대해서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계절제 석사, 박사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외국인 교원이나 전문직 외국인 대학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사구조 자율화와 관련해서 행정적 문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다학기제 운영하라고 하지만 국가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 대출, 또 평균 등록금 산출 등 세부 운영 기준에 있어서는 2학기 기준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다학기제 도입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어느 제도를 얘기했을 때 그게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대학 편입학 여건 산정 기준도 총정원 기준으로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고요. 강사제도 역시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각 대학 인사위원회 위임을 허용해주고 또 1년 미만 결혼으로 발생한 그 강사 임용에 대해서는 재임용 절차 보장 규정에 대한 예의를 인정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국내 석학 초빙 시에는 이게 특별 채용이 합당한데 일률적인 공개 채용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서 조교수 자격 기준이 현재 4년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이 최소 요건인데요.
이거를 3년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동수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규정 제한이 없었는데요. 저는 그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그 지침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행하셔도 되지 않을까. 감히 이제 교육부 공무원을 했던 이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실제로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회계상의 문제가 없고 또 다른 대학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드셔가지고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교육부의 지침 개정이 자꾸 늦어지니까 시급한데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합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속히 개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국립대학 하부조직 설치 자율화에 대해서도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지속적인 요구사항인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평가와 관련해서 기관 인증 평가로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이유형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학력 인구는 줄어들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내 장학금 유지를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일단 교육시설의 각종 후생복지시설 의탁 허용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세 요구가 있고요. 학교기업 활동에 대한 부가세 면세 요구도 있습니다. 사실 학교기업은 학교의 교육 연구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가 면제돼야 되는데 여기 면제 조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산하협력당은 기능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을 뿐인데 대학과 별도의 조직으로 보고 각종 과세를 하고 있는 것, 또 세제상의 감면 혜택에 있어서 대학과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고등교육법에 산학협력단이 이제 대학의 하부 조직이다 하고 명시하는 개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일반 국공립대학과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 요구가 있고 저희 대기업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에서 학교시설 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금과 관련해서 국립대학은 100% 국가 부담인데 사립대학은 50%를 대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100% 국가 부담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사립대학 총장님이나 이제 이사장님들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학교 법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송에 있어서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 독특한 제도에 있고요. 또 우리 국립대학 법인이나 또 과기부의 출연연 대학의 경우에 회계가 단일 회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사립대학만 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고 막상 그 교비회계에 속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이 최종적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는 이제 학교 법인 대표자 이사장이 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소송 비용의 문제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비회계로 부담했을 때 이거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나 또 헌법상의 그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의 어떤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진단과 관련해서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서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혁신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이렇게 자율적인 정원 감축이 아니라 유지 충원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총장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대학의 위치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학 사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미 발표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대학의 의견을 좀 듣고 또 개별 대학의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획일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게 좋은 해법인 것 같지만 막상 좋은 해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 150개 넘는 대학
거의 200여 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현장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대학의 여건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원 감축의 문제도 이제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잣대로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행정력이, 교육부의 공무원들도 엄청난 행정력이 투입이 돼야 될 거고요. 대학도 여기에 대응해서 너무나 많은 행정적 부담을 지고도 또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부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유지 충원율의 개념을 재학생 충원이 아니라 중도 탈락 학생 비율로 좀 전환해달라. 뭐 이거는 대학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학교를 이제 옮겨가는 건데 이것이 마치 그 소속 대학의 책임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십니다. 학생들의 그 선택권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그것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잘 살펴야 되지, 학생들의 선택권에 따라서 학교를 이동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학의 책임을 물어서 이것을 가지고 정원 감축에 잣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지금까지의 정원 감축 실적이라든가 자율적 감축 실적, 1주기에서 또 3주기까지 해왔던 그런 실적들도 감안해야 되지,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밀 때 대학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은 우리 대학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선제적으로 한 대학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과감한 구조개혁 및 부실대학 퇴출과 관련해서 공통적인 말씀은 각 지역별로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방 공유, 협력 기반 동반 성장과 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평가지표를 공유의 관점에서 개편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한 줄 세우기식, 한 잣대의 평가로는 사실상 이 공유, 협력 개방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도 특정 지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모든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좀 확대를 해주고,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서해 지역이 있는데 그 서해 지역도 참여의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지자체, 지역사회, 산업체 간 그 협력의 협업 사례, 우수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쉬운 4개 대학에서 주요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이 자료에서는 공주대, 동서대, 서울대학교, 안동대, 포스텍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공주대학에서는 이제 공주대학이 중심이 돼서 충남도, 충남교육청, 공주시, 천안시, 예산군과 관련해서 쉬운 21개의 과제에 대해서 협업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협업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동서대학교에서는 부산시의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 기장군의 노인 고동 문제, 또 2023년 건립 예정인 부산 종합촬영사와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보시면 노인들께서 아름다운 이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는 관악 S밸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의 입지는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인데,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와 협력을 해서 그 지역의 일제 양성 사업과 또 기업 육성 창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대학교 사례를 소개하면, 안동대학교에서는 그 안동시에서 매년 100억 원씩 10년간 총 1,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안동대학교에 지원시설을 설립해주고, 안동대학에서 인력 양성 10,000명, 지역특화 강소기업 100개 육성, 청년 벤처기업 100개 육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전적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평가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동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을 굉장히 용기 있게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 계신 총장님들께서 정말 그 굉장히 모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혹시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굳이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스스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부담을 지시고 이게 도전장을 내셨습니다. 반드시 성공되기를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포스텍에서는 한미 사이언스, 제넥신, 경상북도 포항시와 협력해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이제 세계적인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 이제 법률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되겠다.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이 되고 교육용 기본재산에서라도 수익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퇴출 위주의 구조 조정 정책을 좀 지향을 하고 활용 위주의 대학 정책을 좀 펴주면 좋겠다. 이 소규모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립대학의 경우에 평균 모집 정원 200명인 대학이 38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38개 대학이 학교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38개 대학의 입학 정원을 다 합쳐도 8,000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나 우리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정말 제 사무총장으로서 일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학령 인구가 입학 정원 대비 10만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집 정원 2,500명인 대학 40개가 문을 닫아야만 된다. 이게 너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우리 교육대학이 수가 있거든요. 10개 소규모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대학은 교육대학으로서의 어떤 독자성과 특수성이 있고요. 또 정규 이제 종합 4년제 대학하고 이 교육대학을 통합한다 그래서 교육대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대학은 여전히 있으면서 이제 학교 수만 이제 줄어들 뿐인데 이거 자체로 구조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서울대학교가 이제 법인화가 돼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구조조정이 됐다고 볼 수는 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공립대학도 바라보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이 소규모 대학들이 대개 종교계 대학이고요. 또 일부 간호대학하고 일부 예체능계 대학이 있습니다. 이 사립대학들도 소규모 사립대학들도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정주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대학을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문제 대학이 아니고서는 학령 인구에 따른 이제 학과 구조 조정을 통해서 모집 정원은 자연스럽게 줄여 나가면서 그 대학이 위치한 위치 또 그 지역 또 대학의 설립 이념 이런 것에 따라서 특성화 방향으로 결국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 대학의 이제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대학이 국가 사회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자꾸 개발하면 그런 쪽에서 우리 대학들이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 제안, 또 건의사항, 모범 사례, 선도 사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모두 소중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요. 특히 고충이나 건의나 합리적 제안은 저희가 가급적 이거를 이슈가 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화를 시도하고 이슈가 되었을 경우에 그게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특히 이 사회를 중심으로 저희 집행부를 중심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황 총장님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또 뭐 절차상의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김원영 예, 마이크 전달. 총장님 지금 예, 마이크 이쪽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원영입니다. 제 24대 대교 회장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임 인사도 못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제가 대교 회장을 하면서 저 세 가지를 주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 총장님들 다 관심사겠지만 그 첫 번째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문제, 두 번째가 규제 완화, 세 번째가 평가를 좀 없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대폭 올리고 BK 사업에서 대학원 그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보도 했고 규제도 16건을 규제를 완화에 좀 성과도 냈습니다만 그다음 평가도 사실은 총장님들 아직도 3주기 평가가 힘들겠지만 한 14개 정도의 지표를 기간 평가 인증하고
이 대학 기본 영양 진단 지표를 단일화하는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거는 이 규제 완화인데요.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가속화돼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규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서 완화를 해서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즉 파자티브 방식의 규제 완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저티브란 것은 되는 것을 규정해 놓고 규정에 없는 것은 다 안 된다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제 각 분야별로 교육부에서 혹은 뭐 대교협에서 같이 노력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안 되는 걸 좀 이야기해달라. 항목별로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것다. 그래서 법령과 규정에 안 된다고 리스트업 돼 있는 거 외에는 다 가능하도록 좀 돼야 이게 지금 학교가 좀 운영이 되지. 지금 현재 파자티브 방식으로 이동 수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동 수업을 제가 한 5년 전에 규제 완화를 제안드렸는데 저희 강원대학교는 캠퍼스가 3개입니다. 캠퍼스를 이동해서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대학 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 있듯이 그 학교 바깥에 가서 수업하는 건 물론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5년 전에 제안했었는데 아직도 계속 추진 중, 적극 검토해서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황홍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훈 대상자, 사립대학 보훈 대상자 100% 감면하는 것도 사실 3년 전에 제안을 해서 다 된 것처럼 됐었는데 아직까지 또 자료에 또 올라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포저티브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왔다 해서 반드시 대교육하고 이 교육부하고 혹은 TFT를 만들어서 규정을 갖다가 법령과 규정에 그 네거티브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외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규제 완화에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가능하시다면 우리 건의문에도 네거티브 규제 완화를 갖다가 담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규정에 없는 것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 뒤집으면 규정에서 규정상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조건을 달아서 규제하고 있는 것만 통제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그 네거티브 규제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선언의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해 달라는 얘기는 이번 결의문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수없이 특히 우리 김원영 총장님께서 대교협 회장을 하실 때는 수없이 많이 그 결의문에 들어와 있었고 또 제가 하는 결의문 중에서도 한두 차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그 규제의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이 조금 더 자율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총장님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황홍규 사무총장님께 중소규모 대학 총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대학인 루터대학교 총장 권득칠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대학 총장님들과 공유하는 것은 화급한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자 확대가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결의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서도 중소규모 대학에 대한 존재 가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께서 우리 대학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이러한 방대한 자료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드립니다. 저희 그 중소규모 대학은 사실 고등교육의 어떤 다양성,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려면은 아주 절실하고도 필요한 그러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날의 공유라든지 뭐 상생 뭐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시대 정신과도 맞떨어지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대학의 총장으로서 다시 한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우리 사무총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멘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역 대학 모든 수도권을 포함해서 모든 대학들이 지역 대학이죠. 특별히 이제 중소규모 대학이 건전하게 성장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소규모 대학은 지역의 인프라이고요. 그 지역 사회에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가 별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지역 사회의 자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규모의 대학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 그 지역 사회가 타격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취지로 우리 황홍기 사무총장님이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도덕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교육부에다가 이제 결의문을 내거나 뭐 건의를 했을 때, 재중학충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는 적극 검토, 뭐 추진 중, 검토 예정, 아마, 이러한, 교육협의회 모임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아마 주제도 이 재정 확충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주된 주제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도 개선되지 않은 것을 무엇일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거는 거버넌스의 부재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드리면은 장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올라오면은 그럼 이거를 또 예산 재정을 하면 기재부 또 가야 되거든요. 또 기재부는 또 국정감사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의 또 눈치를 봐야 되고, 이제 대학의 발전은 이제 대외적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바로 직결되는 관계로, 그래서 이 대학 총장만 모일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TF팀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몇 명, 그 다음에 기재부 관계자 되는 분, 교육부, 그리고 대학 관계자, 대기업이 같이 들어가고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그걸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최종 이제 결정을 이제 하거나 할 경우에 대학 발전, 즉 미래 교육의 발전에 공로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수의전 활동상이라든지 이걸 대교협에서 지정하거나 해서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총장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교육부 실국장 또 부총리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 암시적인 요청을 받아서 기재부도 가고 청와대 정책실장도 만나고 또 교육부의 여야당 간사나 정책위 의장도 만나고 정당 대표도 만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총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꺼번에 모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대학이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불편을 덜 주게 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필수적이다. 그러니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누적되어 왔는데 이제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면 넘어지는 대학이 생길 것이다. 그런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일상적으로 드리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시라 하는 얘기를 요 앞에 지금 우리
테이블에 계시는 우리 총장님들과 늘 같이 다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기회를 한번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임시총회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듣기를 총장님들께서 저희 200분이 이제 그 회원교인데 134분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67%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총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뒤에 또 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임시총회가 성원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총회를 마무리하고 뒤이어서 또 이제 전문가들의 발표와 학생들의 발표를 듣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님 가급적 짧게 총장님들이 쉬셔야 돼요. 총장님들 지치셨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산보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 산보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고 가급적 빨리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총장님들 저녁 시간에 조금 자유로운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개회 시간을 마치겠습니다.